갑상선 내분비과 정종주 교수님 강의가 이어서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하고 목소리 다 되고 있나요? 목소리 잘 들리고 있고요. 화면 지금 공유 중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터셔리 하이퍼파라사이리즘에서 서브토탈하고 토탈 파라사이렉토미의 그 유용성 비교 분석을 미국 툴레인 대학과 저희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이제 공동 연구한 연구이고요. 그래서 2021년 10월 애널 오브 서저리에 이렇게 그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희 분과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다른 전공의 다른 분과 선생님들이 그 하이퍼파라사이리즘 뭐 토탈 서브토탈 이런 개념들이 예전에 배운 개념들이라 제가 이렇게 스페시피한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강의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를 먼저 이해를 좀 시키고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방 말씀드린 하이퍼 파라사이리즘은 그 파라사이로 그랜드 자체의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그 거를 말하고요. 프라이머리나 터셔리 같이 그 파라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이제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CRF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세컨다리 하이퍼 파라사이리즘에서는 그 파라사이트 그랜드 자체는 정상인데 그 CRF의 그 칼슘 호메오스타시스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2차적으로 이제 부갑상선 기능 액티비티 있는 경우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 하이퍼파라사이리즘은 그 파라사이트 자체에 이제 종양이나 이제 그 하이퍼플라제가 생겨서 PTH가 이제 과잉 분비되는 상태를 말하고, 세컨다리는 그 CRF 환자에서 이제 키드니 펑션이 안 좋아지면서 포스페시드 리텐션 때문에 상대적으로 칼슘이 이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성으로 이제 PTH가 증가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하이퍼파라사이리즘이고요. 터셔리 오늘 주제죠. 오늘 터셔리 하이퍼파라사이리즘은 이런 세컨다리 하이퍼파라사이리즘이 이제 자극이 이제 크로닉하게 됐을 때 이제 어느 역치를 넘어서 이제 오토노머스 이제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이제 터셜 하이퍼파라사이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셜 하이퍼파라사이즘은 금방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그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즘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 것 여러의 문제점들이 이제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자극시키는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이제 그 PTH도 정상화되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어 금방 얘기 드린 대로 그런 그 세컨드리 하이퍼파라사이리 아니 그 CRF 기간이 길어지고 수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그 자극들이 인제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역치가 넘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토 트랜스플란테이션 그 하이퍼 시크리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를 터셜 하이퍼파라사이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뭐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인제 터셜 하이퍼파라사이즘의 인제 그 파라사이토미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인제 메디칼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에서 인제 메디칼하게 인제 어플라이도 하고 있지만 가장 이펙티브한 거는 인제 파라사이토미인데, 그런 파라사이토미를 할 때 인제 세 가지 금방 앞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인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인제 그 이식을 하고 나서 인제 바로 인제 PTH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극들이 인제 희석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식 후에 얼마까지 PTH를 보고 인제 그 터셜이라 정의하고 인제 수술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인데, 이건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정립된 거는 인제 이식 후에 최소 1년 정도까지는 지켜보고 1년 후에 인제까지도 인제 그 PTH가 정상화되지 않고 그러면 터셜이라고 명칭하고 인제 수술 준비를 해야겠다. 이거는 인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제 그 세컨드리 하이퍼파라사이즘에서도 인제 그 PTH가 뭐 1000 이상 넘어가는 환자 경우를 이제 시비어 세컨드리 하이퍼파라사이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의가 뭐냐면 그 키드니 이식을 해도 이게 PTH가 1000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오토노머스 체인지가 벌써 일어나 있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환자들은 결국에는 그 KT 후에도 인제 파라사이토미 해야 되는데 미리 해서 인제 칼슘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그러니까 KT 전에 수술할 거냐, KT 후에 수술할 거냐 인제 하는데, KT 전에 수술하면 좋긴 좋죠. 근데 국내 현실에서는 그 카데바 도너 이머전시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국내 현실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토픽인 인제 그 그 파라사이토미에서 인제 토탈하고 심을 건지 아니면 서브 토탈만 할 건지 아니면 두 개 이하만 뗄 건지, 이런 수술 익스텐트가 인제 가장 문제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인제 디베이트가 많은 그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아니면 서전별로 다
선호도로 이제 토탈하는 사람, 서브 토탈하는 사람, 리미티드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비던스가 없어서 저희 그 애널지 오브 서저리의 그 툴렌 유니버시티랑 해서 퍼블리셔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제 토탈하고 서브 토탈을 주장하는 그룹들의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보시면은요. 그 토탈 다 떼고 이제 그 포함에 심는 이제 했을 경우에는 다 떼었으니까 이제 뭐 재발이나 뭐 퍼시스트 이런 거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리온 모비디티도 적을 거고. 근데 이제 파라사이드를 목에서 다 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포함에다 심고 이제 포함에 심은 파라사이드가 이제 펑션할 때까지는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 이제 그 하이퍼칼세미아, 12원 하이퍼칼세미아로 환자도 고생하고,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PTH가 그 키드니 레날 바소 딜라테이션을 시키는데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확 급감하면서 이제 GFR도 감소되면서 이제 키드니 펑션에도 안 좋다. 뭐 이런 단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브토탈에서 주장하는 건 반대입니다. 이제 그 수술에 이제 하이퍼칼세미아 빈도도 낮고 피테이지 떨어지는 상대 속도가 낮기 때문에 키드니 이식한 키드니에 문제 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공격받는 거는 이제 남겨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퍼시스턴트 리커런스 됐을 때 모비리티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디베이트가 많고 그래서 항상 요 터셔리 하이퍼파라즘에서는 가장 중요한 디베이트 요점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PTH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옛날 봐서 딜라테이션을 시키는데 수술 전에 예를 들어서 뭐 PTH가 800이었는데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뭐 10까지 떨어졌다. 그럼 상대적으로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레날 봐서 컨스트럭션이 되기 때문에 그 블러드 플로우도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이식신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애널접 서저리에 실린 그 백그라운드 메서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터셔리 하이퍼파라사이즘에서 이제 토탈하고 서브 토탈 어떤 수술 방법이 이제 좋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툴레인 유니버시티하고 저희 기관하고 토탈 148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 그룹은 토탈한 그룹, 그다음에 서브 토탈한 그룹. 서브 토탈의 개념은 3과 2분의 1. 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표에서 계속 다이엘레스 그룹이 보여질 텐데 오늘 여기까지는 설명 안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다이엘레스 그룹은 세컨더리 하이퍼 중에서도 시비어한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즘 결국에 이제 오토 트랜스플레이션이 넘어갔던 그룹인데요. 그 서브 아날리시스에 대해서는 오늘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종간 했기 때문에 아시안 저희 기관에서 좀 대부분 많이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이 한 123 케이스, 그다음에 아프리카 아메리칸이 19 케이스, 백인이 5 케이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다이알리시스 그룹 말고요. KT 그룹 105명만 좀 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브 토탈 61명, 토탈 44명 이렇게 분석이 됐고 그런 데모그래픽에서는 에이지, 젠더, 다음에 인종 간의 차이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프리업 그 랩에서 보면은 칼슘이 한 서브 토탈도 10.5, 토탈도 10.88 정도 되고요. PTH는 한 730, 758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 팔로업 6개월 쇼텀 팔로업 그 랩을 보시면 여기 그 PTH는 서브 토탈이 그 파라솔 하나 반 개 이상을 남겨놨기 때문에 PTH는 높지만 칼슘이 이제 8.8, 8.71로 이제 정상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케미칼로 이제 정말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느냐의 정의는 PTH 65 이하로 떨어지는 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걸로 봤는데 이제 PTH가 수술 전에 막 1000씩 넘어가는 사람들은 65까지 떨어지는 속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떨어지면 바이오케미컬 큐어라고 봤을 때 이제 큐어 레이트도 두 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퍼파라타리즘이 되면 그 마소 컨스트렉션이 되면서 이식신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토탈 그룹에서 45%, 서브 토탈 그룹에서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서도 한 3케이스 정도가 어 PTH가 한 1000대가 넘었는데 이제 수술에 이제 토탈 했더니 이제 PTH가 8, 막 5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봐서 콘스트럭션에서 AK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시외과의 콘솔트구에서 매시브 하이드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세라피 하면서 간신히 이제 키드니 페일러까지는 안 갔는데 그런 아찔한 경험도 한 3케이스 정도를 해서 그때부터는 토탈보다는 저도 서브 토탈 쪽으로 약간 트렌드를 좀 바꾸는 경향이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농텀하게 봤을 때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리커가 이제 문제가 있네 보면 리커에도 서브 토탈하고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이제 키드니 펑션에 문제되는 거는 토탈에서 역시 높게 나왔고, 칼슘은 뭐 9.1, 8.8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저기 그 헤모다이리스 환자들 차트 보면은 로스된 데이터들이 많아서, 아쉬운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리미테이션이 됐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셜 하이퍼파라사이즘의 그 서지컬 익스텐트의 디베이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터내셔널 멀티 인투티셔널 스터디라는 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정의는 이제 토탈보다는 서브 토탈이 환자한테 그 저기 그 회복하는 데도 조금 더 저기 큐어도 좋고, 그다음에 이식한 키드니 보호에도 더 좋은 수술이라 토탈을 할 수밖에 없는 환자를 빼놓고는 서브 토탈 파라사이렉토미가 조금 더 터셜 하이퍼파라사이즘에서는 좀 더 그 좋은 수술이 아닐까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냈고요. 지금도 후속적으로 두 기관에서 계속 데이터 모으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정주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은 한두 분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견입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브토탈 이제 지금 뭐 정종주 교수님이 다 거의 맡아서 부갑성선 질환을 치료해 주시고 있는데, 그 네 개 중에 그 반개를 살리는 그랜드를 어떻게 선정하시죠? 인트라 파인딩에서.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그 어떤 뭐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좋은데요. 이제 그 저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하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관적으로 제일 헬시한 그랜드 아니면 사이즈가 작은 그랜드를 이제 그 지금 그걸로 골라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상대적으로 헬시하거나 작거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위아래 슈페리어와 인페리어 파라사이트 하이퍼플라즈 크기가 비슷하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아래 거를 살리는 게 나중에 혹시 재발돼서 재수술 들어가더라도 임페리어 파라가 좀 더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리커런트 라인지알 러브랑 그 저기 붙어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저는 아래쪽을 살리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요?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슈페리어보다 인페리어 쪽을 남기는 게 수술할 때 그 리커런스 나린지얼 러브 보완 저기 그 인절이 적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슈페리어를 살린다고 그랬을 때는 그 하나의 메소드는 이제 슈페리어 파라사이드를 내비두면은 그 너브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슈페리어 파라사이드를 텐션이 안 걸릴 정도로 사이로드 파른감에 좀 붙여놓는 슈처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들어갔을 때 너브 인절이 조금 적은 그런 테크닉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교수님들 네 분 발표를 압축하느라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죄송하고요. 이번 올해부터 이렇게 리서치 세미나 구성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한 것에 대해서 강남 간담체육과 박준성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강남 세브란스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준성입니다. 사실 올해 주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올해 리서치 세미나를 조금 좀 변경을 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발표한 아웃스탠딩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웃스탠딩 페이퍼에 채택되신 여러 교수님들과 발표해 주신 분들께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아웃스탠딩 페이퍼를 하게 된 동기는 이게 교실원들 간에 이제 서로 다른 분과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서로 살펴보고 또 거기에 페이퍼를 좀 저희가 참조를 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이런 백그라운드를 좀 들으면서 저희들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 향후에 이런 리서치 세미나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나 그 임경 교수가 간사를 맡고 있어서 임경 교수한테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 교수님 혹시 아닙니다. 저는 말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리서치 세미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